교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확진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장을 하실까요? 일단은 뭐 열이나 인후통이나 뭐 기침, 호흡곤란 있는 사람들 받아야 되고, 특히 고위험군들 60세 이상 기저질환 환자들은 이분들은 증상이 그냥 피곤하다, 또 왠지 식욕이 떨어진다, 축 늘어진다, 온몸이 쑤신다. 어떤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우리 병원 연구진들도 확인한 건데, 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약 30%에서는 냄새를 못 맡고 입맛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그 미각이나 후각이 상실되는 거예요. 뭐 5일에서 10일 정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한 30% 환자들이. 이런 것도 아주 좀 독특한 증상인 것 같아요. 저도 테스트를 뭐 받고 싶다면 저는 뭐 제가 생각하기 건강하니까 뭐 못 받는 거죠. 아무 증세도 없으니까. 아니, 본인 돈 내고 검사 받을 수 있죠. 17만 원. 근데 양성으로 나오면 돌려받아요. 또 의사가 예. 이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치료 비용도 다 나라에서 대주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런 나라가 많지는 않죠. 그럼 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주변을 둘러봤을 때 모든 한국 사람들이 거의 마스크를 차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제 마스크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 마스크가 어차피 눈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써봤자 소용이 있는 건지 그럼. 안경 쓰고 계시잖아요. 전 안경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왜 눈, 코, 입을 얘기하냐면 이 안에 점막이 있잖아요. 눈꺼풀 안쪽에. 그리고 이 안쪽에 점막이, 입 안에도 점막이 있고. 이 피부로는 못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눈, 코, 입의 점막에, 호흡기 점막에는 바이러스가 붙는 리셉터가 있어요. ACE2 리셉터라고. 그게 붙어야지 바이러스가 들어가요. 피부에는 없어요. 피부는 이게 일종의 그 배리어예요. 방어막이라고. 그러니까 귀로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이 마스크를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마스크 효과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2003년 사스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홍콩에서 뭐 그 싱가포르, 캐나다, 대만, 중국에서 사스 때 의료진들이 많이 감염됐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서. 지금도 중국 우한에라든지 이태리도 의료진 많이 감염됐잖아요. 그때도 연구를 해보니까 마스크 쓰고 손 씻기 한 의료진이 안 한 의료진보다 감염률이 현저히 낮아요. 소위 서구 사회,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는 일반인들 안 쓰잖아요. 예. 예, 전 그게 좀 이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제 미국 서전 제너럴이 마스크 쓸 필요 없다. 또 뭐 WHO에서도 마스크를 일반 사람들한테 권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다. 그 트위터인가 어디 올린 거 보니까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돼. 보면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 필요 없다. 마스크는 의료진이 제일 필요하다. 의료진이 마스크가 없으면 더 위험해질 수가 있다. 환자를 진료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미국처럼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일 우선순위는 의료진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이 모자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원래 쓰긴 써야 되는데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KF94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N95랑 예, 비슷하다고 컴패터블한 보는데. 거죠. KF94를 쓰는 건 N95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의료진한테 필요한 걸 일반인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길거리는 다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KF94를 쓰고 있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이거를 쓰면은 확실히 보호가 되긴 하는 거네요. 그럼요. 예. 아니 그 왜 의료진들이 병원에서 마스크를 못 쓰겠어요? 예방이 되니까 쓰는 거지. 그리고 이미 사스나 메르스 때 다 입증이 됐다고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이 좀 덜하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WHO도 그 마스크에 대한 권고사항에 일반인들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단 동양권에서는 문화적 차이로 마스크를 권고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분명히 마스크가 예방 효과가 있는데 지금 뭐 중국이나 홍콩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아시아권은 마스크 쓰잖아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유럽이나 미국 환자가 급작스럽게 늘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한국은 그나마 지금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마스크 착용, 또 손 씻기 열심히 하는 거. 지금 한국을 되게 다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 반응이 되게 빠르다. 네. 또 테스트 같은 것도 뭐 엄청나게 지금 네. 한다. 근데 한국이 지금 테스트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루에 15,000건을 실시를 해서 현재 지금 까지 이제 지금 33만 8천 건을 했어요. 3월 23일까지 33만 8천 건을 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지금 테스트를 못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아. 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테스트를 거의 30만 건을 넘게 할 수 있었나요? 한국이 왜 이러냐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팬데믹을 겪었고 또 2015년 5년 전에 머스 아웃브레이크를 겪어서 많은 국민들이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 교훈을 얻었다고요. 그걸 겪으면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예방이 되는구나. 머스 아웃브레이크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진단 키트를 빨리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도 뭐 머스 아웃브레이크 때 그 국가적인 래피드 리스폰스 팀장으로 이제 그걸 직접 방역의 일선에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할 수 없어요, 초기에. 그렇지만 진단키트는 PCR이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분자진단 검사법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진단키트를 빨리 개발해서 널리 배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환자가 열이 나고 기침하고 의심 왔는데 코로나19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예. 환자를 격리하고 치료하고 또 그 사람이 돌아다닌 그 동선을 따라서 접촉자를 또 찾아서 증상 있으면 검사하고 또 격리하고 이게 방역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이 분자진단 키트에 대한 리서치 앤 디벨롭 R&D 연구 개발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또 중요한 거는 이 분자진단 회사들, 키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아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위력인데 경쟁 체제 하에서 이윤을 남긴다. 가장 동기부여가 강한 거죠.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반응하긴 좀 늦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인프라가 그렇죠. 안 잡혀 있으니까. 예. 머스는 주로 사우디에서 2012년 이후에 중동에서 계속 일종의 풍토병처럼 계속 생기지만 중동 이해에서 이 머스 아웃브레이크를 크게 경험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그때 186명이 감염돼서 38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때 곤욕을 치렀지만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이 약이 된 거죠, 지금은.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 공통적으로 잘하는 이유, 선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콩, 싱가포르, 대만도 2003년 사스 때 큰 곤욕을 치러서 이미 이런 코로나19 유행이 벌어지면 병원도 문제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희생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미 그런 경각심이 있는 거예요. 교훈이 있는 거죠. 그럼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현재 수준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잘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것이 끝난 게 아니다. 아직도 위협이 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유럽이나 북미,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한국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감염돼서 들어오는 환자들이 늘고 있어요. 이제는 반대로. 예, 역류입. 예.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하루에 진단되는 그 코로나19 환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아, 그럼 지금 인천 공항에서도 이거를 지금 다 막고 있나요, 지금? 유럽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확진 검사를 해요. 3월 20일부터 유럽에서 입국하는 그 내외국인은 다 검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확진되는 코로나19 환자의 20% 정도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에요. 사례들이에요. 그 검사를 하면 그 결과 양성, 음성 나오는 데까지 그 결과가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보통 6시간 걸리는데 지금 워낙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검사하다 보니까 그 임시 시설에 이제 하루 정도 대기하면서 결과를 그 다음 날 통보를 받아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성이면
중환 환자들은 병원으로 가고 경환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음성이면 집에 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줘요. 스마트폰에다.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집에 있으면 그 위치 추적이 됩니다. GPS가. 벗어나면 이게 이제 그 경보음이 울려서 이제 벗어났다. 자가격리를 이탈했다. 그리고 증상을 앱의 어플리케이션에 하루에 2번 입력을 해야 돼요. 열이 있는지 뭔지. 왜냐하면 자가격리자 중에 2주 동안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에 또 그 증상을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모니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이걸 입력을 안 하면 이 사람 뭔가 자가격리 안 한다. 연락을 하게 되죠.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물론 이제 인권 문제도 좀 있습니다. 위치 추적하는 거를 그게 맘대로 해도 되냐. 물론 뭐 아마 동의를 받겠죠. 뭔가 왜냐면 컨센트를. 미국 같은 데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19 유행을 봐도 각국이 하는 대응 방식이 다르다 굉장히. 컬처와 그 나라의 전통과 트래디션과. 한국은 그런 동양권의 문화가 있잖아요. 또 중국은 중국대로 강력한 문화가 있고. 중국은 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통제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지금 뭐 학교도 다 이제 개학도 연장되고 사회적 거리 운동을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뭐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지금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20일, 요 며칠 전부터 국무총리가 이제 특별 담화문을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시설하고 또 유흥시설, 술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실내 체육시설. 이 세 군데를 지난 20일부터 2주 동안 문을 닫아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만 한 거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뭐 5, 60대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은 잘 지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0대, 20대 지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10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이 제일 최고거든요. 아무리 아프고 열나고 힘들어도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돼요. 지금 학교는 개학을 연기했어요. 초중고등학교. 이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저녁에 학원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아무리 폐쇄하고 있어도 저녁에 학원 가가지고 지금 뭐 지난 주말만 해도 한 90%의 학원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동양권에 특히 그 대학을 잘 가는 것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원에 가서 또 저녁에 좁은 공간에서 공부하면서 접촉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20대는 또 강남에 이제 클럽을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간단 말이에요. 아랑곳하지도 않고 마스크 쓰지 않죠 당연히. 그 밀폐된 공간에서 뭐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왁자지껄 떠드니까 잘 안 지킨단 말이에요. 뭐 PC방, 노래방. 사실은 이 10대, 20대 특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약 30%가 20대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죠.